그러니까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 괄호 처리 딱 하고요. 도입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뭘로 도입했느냐 했더니 법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프랑스를 비롯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프랑스까지도 포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지문으로 갑니다. 프랑스를 찾는 거예요. 1문단. 자, 1문단 보시고 프랑스를 보시면은 그대로 나와 있죠. 판례라고 아까 뜻풀이 적었던 부분에 프랑스는 판례에 의해 도입됐다.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 옆에 여러 나라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보이죠? 그래서 법률 또는 판례라고 여러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또 프랑스는 또 판례에 의해서 도입됐다고 했으니까 판례가 무조건 포함돼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프랑스를 비롯한 그랬으니까 판례가 무조건 포함돼야 되는데 판례가 없잖아요. 그쵸? 법률만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법률 또는 판례 이렇게 이제 수정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대한 설명을 다 이제 포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죠? 자, 2번 최하위 등급의 법원 괄호 처리 한번 딱 해보시고요. 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칠판 오른쪽을 보시고, 자, 이거 직무수행상 서류 확인 미비, 이게 2심이나 3심에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최하위 등급은 몇 심을 얘기하는 거야? 3심이냐 1심이냐? 시작! 1심. 1심을 얘기하는 거죠. 1심 법원. 1심 재판부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직무수행상 잘못하는 게, 즉 서류의 날짜를 잘못 확인하는 게 꼭 3심 재판부만 잘못하는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심급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쵸? 이해되죠? 그러니까 될 수 있니 없니? 될 수 있죠. 1심 재판부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사실관계 파악에다가 괄호 처리 딱 해보시고 지문 속에 똑같이 나온 부분을 찾을 거예요. 사실관계 파악은 이렇게, 자, 아님으로 했는데 뒷부분 보지마. 일단 앞부분만 보고 판단해 볼게. 자, 직무냐 아니냐만 판단해 볼 거예요. 사실관계 파악이. 지문으로 가. 사실관계 파악 똑같이 나온 부분을 찾는 거예요. 2문단 가겠습니다. 사실관계 파악 보이냐 안 보이냐? 칠판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에요. 밑에서 보고 있죠? 네. 자, 사실관계 파악에다가, 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이 앞문장 보면은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온 나열된 것들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쵸? 직무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만일 그랬으니까 다 직무에 포함되니 안 되니? 포함되죠. 직무에 포함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전제부터가 틀린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직무가 아니므로 X. 법관의 직무 맞아요 틀려요? 사실관계 파악 법관의 직무 맞아요. 알겠죠? 사례가 나와 있잖아. 직무의 사례. 아니므로 X. 그래서 이제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쵸? 2번은 맞는 말이니까. 4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마지막 문단 추가 정보 보면서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독일의 사정을 확인했었는데, 칠판 보시고요. 마지막 문단 보세요. 자, 독일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법률에 명시한다 안 한다? 법률에 명시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법률에 명시한다. 독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쵸? 법률이 명시해요. 법률은 판례와 같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훈님. 법률은 판례가 아니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독일은 판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뭐죠? 법률을 통해서, 법률을 통해서. 자, 수정할 수 있겠죠? 수정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갑니다. 별도의 규정으로, 자, 이게 이제 판단 대상이 돼야겠죠? 그래서 별도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칠판 보시고 아까 우리 필기했던 거, 별도의 규정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별도의 규정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의 규정으로 했으니 틀린 거죠.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그죠? 오케이? 정확히 나왔잖아. 자, 정답 2번이었고요. 33번 갑니다. 보고 있죠? 기억의 입장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의 입장을 찾아가봐. 우리나라 대법원 맞니? 기억이 뭐예요? 지문 갑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맞아요. 기억 갑니다. 기억은 우리나라 대법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나라 대법원. 그죠? 자, 그러면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문장 요거 이제 빨간 펜 들어. 1번 선지 별표. 자, 정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1번 선지를 정확하게 읽는 게 우선이에요. 한 문장은 읽어야 판단할 거 아니에요. 판단 이전에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 다 맞았어. 대박. 잘했어. 1번 선지를 다시 볼 거예요. 1번 선지. 보니까 답을 맞췄느냐 그렇지 않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이 선지를 만들 때 지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나오는지를 점검해서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해. 누구 마음? 출제자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해. 잘 봐.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가 이거를 대체하는 불복 절차로 기능하는 것을 자, 허용하지 않는다 밑줄 닦고. 결론이 뭐예요? 허용한다 안 한다? 허용하지 않는다가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상. 주어가 뭐예요? 국가배상 청구가 삐리리 하는 절차로 기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절 안에서 국가배상 청구라고 하는 게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신급 제도를 동그라미 딱 하시면은 대체한다라고 했는데 대체가 무슨 말이에요? 대체. 지원님? 대체가 뭐죠? 대신 교체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대신 교체한다. 이거 신급 제도로 원래 불복하는 절차로 삼았는데 신급 제도로 불복하는 절차로 삼았는데 이걸로 바꾼다는 얘기죠.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신급 제도를 그러니까 써먹는다야 써먹지 않는다야 써먹지 않는다죠. 그쵸? 예를 들어서 아이브의 유진이 너무 뭐랄까 개그 코드로 너무 막 나가니까 안 되겠다. 이미지 관리 안 되겠어. 리더가 이렇게 너무 가벼워서 되겠어? 하면서 교체하는 거죠. 교체하는 거야. 예를 들어 영지로 교체합시다. 마음에 듭니까? 자, 아이브 멤버에 영지가 들어간다. 아, 글쎄요. 약간 이거 재난의 상황 같은데요. 아무튼 자, 아니요. 오, 아니 내 말은 제일 난 상황이다. 제일 나은 상황이다라는 뜻이에요. 재난의 상황.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아, 수습됐네요. 제일 나은 상황, 제일 난 상황. 휴. 자,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 마음에 안 드니까 얘로 바꿔. 이거잖아. 바꿨으니까 얘는 더 이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대체해버렸으니까 얘는 없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신급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이 이 말이죠. 그럼 신급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이제 이 문장의 의미가 뭐예요? 이걸 없애고 다른 놈으로 바꾸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얘를 남긴다 없앤다. 시작. 남긴다가 되는 거죠.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봐. 유진이를 영지로 대체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잖아요. 바람직하죠. 적절합니다. 아니 이 문장 의미가요. 이 문장 의미가요. 제일 나은 상황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냅둔다야 바꾼다야. 유진이를 냅둬라. 신급제도 냅둬라. 유진이를 냅둬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그러면은 신급제도를 남겨놓느냐 아니냐 그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로 가보시면은 오른쪽 위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단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찾아보세요. 자, 요렇게 요 문장이거든요. 너무 기니까 괄호 처리해도 나쁘지 않아. 자,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하나, 둘, 세 번째 줄. 괄호 처리만 딱 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문장을 또 한번 이해해 볼게요.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랬잖아요. 불복 절차가 있을 때 없을 때 마련되어 있을 때는 이러한 절차, 무슨 절차예요? 이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했으니까 세모 처리 한번 해볼게요. 불복 절차를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자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인정 X야. 그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 이게 뭔 말이죠? 절차를 거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거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니까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거잖아.
유진이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유진이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만약에 이용지가 대신 들어온다? 안 된다. 알겠죠? 지호님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네요. 미안합니다. 진짜 방황을 할지도 모르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라이터 주면 안 돼요. 알겠죠? 적당히 이제 피우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불복 절차가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복 절차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남긴다였어요. 그쵸? 같아요, 달라요? 같죠? 신급제도를 대체하는 거를 허용하지 않는 거니까. 선생님, 불복 절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좋아요. 지문으로 가서 신급제도가 불복 절차하고 연결된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의 확인 과정이 필요한데 이 문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3문단 쭉쭉 내려가서 4문단으로 갑니다. 4문단에 보면 불복 절차가 또 한 번 나오잖아요. 보여 안 보여? 4문단. 아까 우리 요거 세 번째 비교사항 체크한 부분 있지? 그거 그대로 따라가면 돼. 형광펜 색깔돼 있을 거야. 보이죠? 보고 있니? 그러니까 요 문장만 이제 이해하시면 돼. 이것에 따라 그랬으니까 뒤에 나온 얘기는 불복 절차에 대한 얘기 아니야. 뭐뭐에 따라 그랬으니까 불복 절차에 대한 이야기죠. 뒤에 나온 건 불복 절차에 대한 얘기요. 아까 우리 동그라미 했고 동그라미에서 화살표 시정이 밑줄 이렇게 했거든요. 그쵸? 다시 말해서 3급심이 4급심을 시정하는 게 바로 무슨 절차를 따른 거야? 불복 절차를 따른 거거든요. 아까 내가 사형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2심 재판 항소했던 게 뭐죠? 이게 바로 신급제도를 활용한 거죠. 이게 무슨 제도예요? 신급제도, 신급제도. 상급, 하급, 신급제도.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짱구머니? 불복 절차라고 하는 것은 신급제도를 활용한 절차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오케이. 이게 이제 이해가 돼 있는 상태라면은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아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죠? 자, 불복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라고 강조한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 불복 절차가 있으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 라고 했잖아. 근데 불복 절차의 하나가 뭐예요? 신급제도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로 써볼 수 있죠. 이제 결론. 자, 1번 선지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다가 쓰세요. 그러니까 신급제도는 반드시 남겨야 되는데 이 신급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신급제도의 하나, 신급제도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의 하나다? 불복 절차의 하나다. 오케이? 됐습니까? 이렇게 대신 넣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급제도라고 하는 불복 절차를 남겨두자 이런 뜻이에요. 빼면 안 된다. 유진이 남기듯이 남겨야 된다. 이해돼요? 1번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거 찾는 거거든요. 자, 2번 선지 갑니다. 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자의 권리를 자 끊어보시고요. 자, 희생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선지에 부정적인 뉘앙스 어감을 갖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근데 허용이야. 틀려 보여, 맞아 보여? 틀려 보이거든요. 여기 페이크야. 이 평가원에서 즐겨 쓰는 방식인데 보고 있어요? 자, 희생이라는 부정적 어감의 단어를 씀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선입견을 주는 거거든요. 틀려 보이잖아. 그쵸? 왜 권리를, 왜 희생을 이렇게 되잖아? 지문으로 올라가 봐. 희생과 관련된 단어를 오른쪽 위에서 찾아보는 거지. 자, 도원님, 자 한번 찾아볼까요? 희생과 관련된 비슷하거나 똑같은 단어 뭐 있습니까? 희생. 오른쪽 위로 가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의 마인드, 출제자는 문제 이 선지, 2번 선지를 만들 때 지문에서 어떤 표현을 염두에 두고 그걸 선지로 제작을 했겠는가? 마인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뭐가 보여? 손해. 보이잖아. 이게 지문 그 선지에 뭐로 바뀐 거야? 희생, sacrifice. 희생으로 바뀐 거예요. 발음 괜찮네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유식함이 드러나는. 이거 어떡하지? 자,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생. 자, 왜 뭐뭐한 탓에 생겨난 희생인데 왜 생겨났어? 불복 절차를 따르지 않을 때.
불복 절차를 따르지 않아서 생겨난 손해, 즉 희생은 자, 국가가 보호해 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보호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정리하면 불복 절차 지키지 않으면 손해 생겨도 보호받지 못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희생을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희생을 보호하지 않는 거니까 허용한다가 되는 거죠. 보호받을 수 없어요. 희생 당해 안 당해?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지로 오시면은 그래서 허용한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허용한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제 이해됐어요, 이거 그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은 네가 손해가 생겨났더라도 우리는 그걸 도와줄 수가 없어. 희생을 허용한다. 이해됐죠? 3번. 기판력이 발생하면, 자, 기판력 동그라미 딱 하시고, 기판력 동그라미 했니? 자, 그 확정 판결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밑줄 닦고 보시고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아까 우리 이미 형광펜으로 색깔했거든요. 이거 뭐냐면 확정 판결이 되어서 기판력이 발생하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아까 우리 지문에서 뭐라고 그랬어? 뭐뭐 하더라도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요, 안 나요, 승규? 뭐뭐 하더라도. 자, 왼쪽 아래로 갑니다. 예린님 보고 있어요? 자, 왼쪽 아래로 가시면은 뭐뭐 하더라도 라는 문장 구절이 있었어요. 보니까 마지막 문단. 자, 여기에 아까 우리 체크했던 건데, 자, 비록 확정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 부분을 찾는 거야. 기억의 두 줄 아래입니다. 자, 보고 있니? 기억의 두 줄 아래 보는 거야. 봤더니 비록 확정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뭐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뭐뭐가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예요. 그쵸? 비록 확정 판결이라 할지라도, 확정 판결이야. 그래도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한다고, 책임을. 그게 이제 조건이 뭐였죠? 특별한 사정으로서의 one to 이거였죠. 기억나죠? 그래서 지문으로 가보는 거예요. 확정 판결이 되어서 기판력이 생겨날지라도, 그럴지라도 책임 물을 거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잘못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오케이?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인정할 수 있죠. 자, 4번 갑니다. 보고 있나요? 4번 갑니다. 자, 법을 어기면서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자,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거 특별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5번 선지로 들어갑니다.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위해 판결에 나타난 법관의 법령 해석이 상급 법원 해석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자,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밑줄 닦아 보시고, 자, 지금 이거 이제 대단히 어렵게 보이는데 여기다가 괄호 처리해봐. 상급 법원의 해석과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특정 표현을 갖고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출제자가 뭐 하늘에서 그냥 지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문에서 다 가져오는 거야. 이거 그대로 찾아봐. 오른쪽 맨 위로 가는 거야. 상급 법원 해석과 다르다는 것. 자, 오른쪽 맨 위로 올라갑니다. 자, 가봤니? 자, 오른쪽 맨 위로 가시면 똑같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정말 거짓말 같아요. 똑같이 나왔어. 저 선지만 계속 들여다보면 안 돼요. 지문으로 가면은 상급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자, 이런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선지로 다시 가시면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상급에서 상급 법원의 해석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자, 위법성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34번. 적절한 것을 이제 고르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 엄청 이제 복잡하게 나왔는데 사실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사실은 단순하다. 자, 여기 이제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해 볼게요. 내가 찾으라는 걸 찾아. 여기 오인했다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여기 집중해야 돼요. 사실 요거에다가 이제 형광펜 색깔 딱 해봐.
이걸 딱 보고 지문 속에 있는 특정한 표현을 그 특정한 문장을 갖고 저 선지에 가져왔구나 라는 걸 출제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요것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한 짓이에요? 일단 주어가 누구야? 헌법재판소는, 혹은 헌법재판소의 판사는, 뭐 직원은, 이런 거죠. 자, 주어를 판사라고 했으니까, 법관이라고 했으니까, 자, 지문으로 가봐. 비슷한 표현 뭐가 나와야 돼? 찾아가 볼까요? 비슷한 표현 뭐 있어요? 왼쪽 아래로 갑니다. 저런 비슷한 실수 있지 않았니? 그치? 이거야, 이거. 요거. 소를 제기한 날짜 확인 안 하는 거 있잖아. 서류 확인 미비. 기억나 안 나? 요 표현이 생각나야 돼. 대응되니 안 되니? 대응되지.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해당했냐면은 직무수행상 법률 위반한 사례. 그쵸? 그러면 무엇에 해당하는 거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돼, 묻지 말아야 돼?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기로 오셔가지고 방금 체크했던 이 부분, 이게 바로 뭡니까? 직무수행상 법률 위반이다. 그리고 이건 무엇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딱 써주는 거지. 법을 위반한 것이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뭐예요? 따라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야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지금 언제적인 일이야? 1994년 11월 4일. 자, 1994년에 우리가 지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주를 떠돌던 한 톨의 작은 먼지에 불과했죠. 맞습니까? 아직 아직 생명체로서 점지받기 이전에. 그렇잖아요? 월화 노인의 커플 매니징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이 만나기도 전이고, 그 이후에 뭡니까? 삼신할머니에 의해서 우리가 잉태되기로 점지받기도 전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우주를 떠돌던 작은 먼지 한 톨에 불과했죠. Dust in the space. 우주를 떠돌던 먼지. 그렇죠. 아득한 과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또 뭡니까? 슬기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죠. 너무 감동하지 마시고요. 그쵸? 축포를 쏘듯이 재채기 해줬는데 94년에 바로 축포를 터뜨릴 만한 해이죠. 슬기가 태어났습니다. 2월에 태어났죠. 근데 11월이네요. 그 전이네요, 보니까. 자, 아무튼 그러니까 얘는 법을 어긴 게 맞는데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가 언제야? 우리가 먼지 상태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죠. 나도 너도 우리 모두 먼지일 때는 뭐예요? 불복 절차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청구 자체를 해볼 수 없었던 거예요. 바로 잡을 수가 없었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랬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어느 시점인가는 절차가 마련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당시에는 없었고요. 오케이? 잘못한 건 맞는데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 왜? 절차가 없었으니까. 자, 그러나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요, 결국은 97년에는 뭐 했죠? 국가배상 청구했다. 자, 그리고 2003년에 내려졌어요. 자, 여기 형광펜 색깔 97년에 국가배상 청구를 했다. 그러면 절차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청구를 했다는 거는 절차가 있는 거죠.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지, 청구를 했다는 얘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지나가서 디귿을 봐봐. 니은 먼저 볼까요? 니은 먼저 봐. 자,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출되었다. 자, 바로 처리 딱 해보시고, 법원은 A의 심판 청구서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1997년에 제출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7년에 판결하는 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97년 당시에 법원이 2003년이 될 때까지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출되었다라고 보아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법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판단이잖아요. 요게 충족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법률 위반이 확실하죠.
그래서 이거 니은은 맞는 말이죠, 그쵸? 디귿은 어때요? 보세요. 디귿. 자, 디귿에 97년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A의 국가배상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접수를 했냐 안 했니? 접수를 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97년에 청구를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청구를 했으니까 불복 절차가 있었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죠. 94년에는 없었으니까. 근데 97년에 청구를 했잖아. 그러면 절차가 없었다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X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이 뒷부분을 고치지 않고 말이죠. 만약에 뒷부분을 고치지 않고 앞부분만 고친다 그러면은 어떤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로? 아까 우리 형광펜 색깔 한 거 뭐 있었니? 청구서 여기 뭐 있니? 적법한 청구 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이런 정도로 판단을 했겠죠.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은 야 청구 기간이 지났잖아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앞부분을 고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X다. 청구했다.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디귿만 빼고 기역, 니은 모두 들어가 있는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했고요. 자, 다음 장 넘겨. 여기까지 나갈지 몰랐지.